네, 주말 내내 전국 대부분에 강한 비가 이어집니다. 비가 내리지만 체감 온도는 3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이 비와 더위를 동시에 견뎌야 할 걸로 보입니다.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 나오셨는데요. 함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늘 출근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수도권에는 이렇게 오전부터 굉장히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서쪽을 중심으로 이틀간 최대 100mm 이상의 호우가 또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후엔 비구름이 아래로 내려간다고요? 남북으로 비구름이 오가면서 지금 이제 비가 내리는 지역들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기압골 전면에서 대기 불안정이 확대된 수도권과 충청 그리고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오전 중에 특히 서산 같은 경우에는 52.7mm, 서울 또한 20mm 정도의 비가 굉장히 꽤 강한 형태로 내렸는데요. 본격적인 비의 영향은 오늘 오후부터입니다. 이렇게 산발적인 비가 남쪽으로 잠시 내려가면서 오늘 오후에는 이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도 비가 내리기는 하겠지만 본격적인 비구름이 시작이 되는 수도권과 충남 그리고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호우특보까지 내려질 정도로 많은 양의 비와 그리고 강한 비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수도권 지역 내일까지 30에서 많게는 80mm, 특히 경기 남부와 이제 북동부 지역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요.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에서 80 많은 곳은 뭐 충청권이라든지 전라권 100mm 이상의 비가 예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밤 사이 동안 이어지는 비의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기상 정보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비가 지금 짧은 시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돌풍과 벼락도 동반을 한다고 하죠. 내일도 비슷한 날씨가 전망이 되는데 좀 왜 그런 걸까요? 네, 공기의 흐름이 보통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불안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날씨의 위험 기상이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과 같이 대기 불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수평의 흐름보다는 상하 간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고 그 상하 간의 기온 차이가 크면 클수록 뭐 천둥이라든지 번개를 동반하는 그런 형태의 비가 내리기 마련인데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남쪽, 특히 대기 하층으로는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쪽에서 비구름의 시그널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 찬 공기를 지원해주는 그런 기압 배치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가운 공기는 대기 하층보다는 상층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보통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에 있으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는 위쪽에 있으려고 하니까 서로 자리를 좀 싸우는 그런 과정 안에서 상하 간의 공기의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정이 좀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또 특히 새벽이나 이른 아침 시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비가 좀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특정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기온이 어떤 영향이 좀 있는 걸까요? 특히 뭐 최근 들어서는 야행성 폭우라고 해서 밤 동안에 비구름이 좀 많이 발달하는 그런 양상의 기상 패턴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낮 동안에는 이제 태양 복사,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기가 좀 두꺼운 공기층을 따뜻하게 데우기 때문에 상하 간의 어떤 온도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지고 나면은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상하 간의 기온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상대 습도가 낮아지는 밤 동안의 어떤 특징들, 그리고 밤에 이런 비구름의 연료가 되는 하층에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그런 상황 안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압골의 이제 후면에서 다가오는 찬 공기까지 가세하면서 불안정이 심해지기 때문에 특히 밤 동안에 발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폭우의 조건 형성에서 찬 공기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불안정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30에서 많게는 50mm의 비가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밤 동안에 이어진다라는 점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작 가장 비가 절실한 지역이 또 강릉입니다. 지금 뭐 물 부족과 가뭄을 겪고 있는데 이런 강릉에는 비가 좀 적게 내려서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는데 강릉에만 안 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 거대한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게 되면은 대부분의 바람의 풍계가 서풍 내지는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비가 산맥을 만났을 때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부딪혀 주느냐에 따라서 비가 오는 지역과 오지 않는 지역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데요. 산맥이 바람을 만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많이 불어줘야지 이 동풍이 산맥에
부딪히면서 이 산맥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름철에는 서풍 내지는 남서풍의 계열의 바람이 많이 이제 분 상황이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비구름이 주로 서쪽 지역에서 형성이 됐는데 태백산맥을 넘지 못하고 지금 강원 영서하고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뭐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비구름이 산맥을 타고 넘었을 때는 거의 빈구름의 형태로 들어가서 강원 동해안 지역은 지금 비 예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흐린 하늘이 이어지는 예보이기 때문에 참으로 네.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강원 영동 지역, 특히 강릉 지역에 가뭄이 해갈이 되는 정도의 필요한 비는 사실 한 300~400mm의 비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쏟아져야 지금의 가뭄 상황들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드는데 9월 달에 정상적인 비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네. 사실 평균 강수량이 200mm 정도밖에 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가 오는데도 특히 이제 가뭄이 심한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강릉 지역에는 조금 더 하루빨리 좀 비가 내리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비가 내리면 좀 선선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비가 살짝 그쳤는데도 더운 날씨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폭염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온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한낮 기온 여전히 30도를 좀 웃돌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도 지금 한낮 기온 30도 넘는 걸로 기상청은 예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기준 자체는 실제 기온이 33도를 넘지 못하더라도 사람이 느끼는 체감더위가 33도만 넘으면은 폭염특보가 내려집니다. 비가 한창 이어졌던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오히려 호우주의보가 아니라 폭염주의보가 확대된 지역들이 내륙 지역에 상당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 비가 오기는 왔지만 굉장히 산발적으로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많이 내리긴 했지만 그 옆 동네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국지적으로 발달을 했다라는 점이고요. 오히려 이 비구름의 영향으로 습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80% 안팎까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전 제가 12시 전에 이제 기온 상황을 보니까 거의 전국적으로 실제 나타나는 기온이 30도로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체감 더위는 3, 4도 가량 높은 기온으로 33도를 넘어선 지역들이 남부 지역에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일은 일단은 밤사이 비구름이 본격화되면서 좀 어느 정도 체계가 갇힌 비의 영향으로 폭염주의보는 일시 해제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 초에 비 예보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다시 맑은 날씨에 더운 공기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비의 효과로 좀 해제가 된 폭염특보는 다시 확대 강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폭염의 기세가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좀 꺾이게 된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가을 옷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슬 꺼내봐도 될까요? 아직까지는 좀 이릅니다. 네. 뭐 겉옷을 걸치기에는 아침에는 반소밀 차림으로도 좀 시원하다라는 느낄 정도이지 반소밀 차림으로 겉옷이 필요할 정도로 좀 서늘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기온은 아니고요. 여전히 24도, 5도 거의 열대야에 준하는 이제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들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다음 주도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지난 밤 동안에도 서울의 경우에도 26도 아래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서 열대야가 나타났고 상당 부분 뭐 부산을 비롯해서 남부 내륙 일부 지역 그리고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8월 11일 이후부터 연일 20일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런 열대야 기준치의 어떤 숫자를 넘기지 못하는 정도이지만 밤에도 열대야에 준하는 어떤 더위 그리고 낮에도 30도를 이제 떨어지는 그런 지역들이 많아지기는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습도가 높은 상태가 아직까지는 완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체감 더위가 33도에 근접한다라고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남아있는 그런 이제 평년보다는 3, 4도 가량 높은 기온은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아직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내일이 그래도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상 백로입니다. 공식적인 가을은 아직인 것 같은데 기상학적인 구분으로 봤을 때 가을이다라고 하는 구분 기준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뭐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건 뭐 천문학적으로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부터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절기상으로는 이미 한참 전에 가을을 맞이했죠. 8월 8일 입추 그리고 두 번째 8월 23일이었던 처서. 벌써 내일이 이제 백로라고 해서 이슬이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세 번째 절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기상학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체감하는 더위는 여름이 분명합니다. 보통 일 평균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가 최소 9일 이상 이어졌을 때 그 첫날을 가을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20도라고 하면 일 평균 기온을 산출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보통 오전 한 10시의 기온을 일 평균 기온이라고 보는데 오늘 오전 10시의 기온을 좀 살펴보니까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30도로 웃돈 지역이 상당했고요. 중부지방도 비가 왔지만 그래도 25도로 넘는 정도의 선이었고, 그리고 보통 기온의 변화의 추이선을 과거 30년의 자료로 봤을 때도 이렇게 일평균 기온이 20도 아래로 이제 떨어지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은 때는 사실 한 9월 20일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낮 최고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고 더 이상 넘지 않은 시점부터도 또 가을이라고 보는데, 이 시점 역시도 9월 하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달력 한 장 9월 찍고 나면은 가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상학적으로 찾아오는 가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9월 말쯤에 찾아오고요. 한 10월쯤이 돼서 뭐 기상청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고는 하고 있지만, 그때쯤에 나타나야 될 더위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때까지 폭염이 이어진다 이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좀 완연해진 가을은 그래도 9월 말, 네. 10월쯤은 돼야 좀 가을에 좀 선선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선한 날씨는 9월 말에서 10월 정도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가을 날씨 정말 많이 짧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를 생각해 보면 여름이 정말 길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1월까지만 해도 덥다가 갑자기 중후반 되니까 큰 눈이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겨울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올해는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초래되고 있는 것은 계절이 굉장히 급변하다라는 어떤 특징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2월을 맞이하기 이전에 8월 말에 굉장히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거의 뭐 1m에 가까운 눈이 내린 지역들은 피해도 컸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11월 달에 전반적인 평균 기온을 봤을 때는, 평균을 했을 때는 좀 그 당시 11월 달에 나타나야 될 날씨보다는 기온이 높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봤을 때는 이렇게 극단적인 날씨 안에서의 날씨 변화가 굉장히 요동이 치는데, 올해에도 그 이제 양상은 피해 가지는 않고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짧게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름철 날씨를 좀 종합을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올해 특징이라고 하면 아직 큰 태풍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비가 좀 짧게 여러 번 왔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날씨 특성 어떻게 좀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덥기도 더웠지만 비가 내릴 때, 한 번 내릴 때 많이 내리는 그런 양상, 그리고 지금 강원 이제 강릉 지역에 이어지고 있는 가뭄 현상이라든지 굉장히 극한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특징이 비단 이번 여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날씨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를 예측을 하고 기상을 이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그런 정량적인 데이터들이 굉장히 무의미할 정도로 기상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날씨 체크를 더불어서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날씨 정보, 그리고 기상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통해서 좀 급변하는 날씨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또 가을철 또 요동치는 날씨에 대해서도 큰 피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세한 날씨 전망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